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 응암동에 사는 대림시장에 고기 좀 사러 온 김민국입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좀 안 계셔서 제가 좀 관심을 좀 덜 가졌었는데 뉴스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하니까 그러면 짠한 마음도 들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돌아가셨으면은 그래도 한음 다 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눈 못 감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거죠. 7만 명이면. 그 양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들이 다 많으신데 고령이신데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개성공단에도 우리나라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그러는데 금강산 여행 가지 개성공단은 출퇴근하지 그러면서 이산가족은 그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지 또 그걸 강력하게 서로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북이나 남이나 서해서 힘을 써가지고 북에서 비협조적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강력하게 좀 해가지고 금강산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 이산가족 상봉 그런 거를 갖다가 미루고 못하고 그렇게 하도 되겠습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대림시장에 고기 사러 나오신 김민국 씨의 의견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짠하셨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김민국 씨 의견과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에서는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마스크 쓰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의견 몇 분 살펴보겠습니다. 5521님은요. 예스, 목도 칼칼하고 눈도 뻑뻑해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눈까지 덮을 뻔했어요. 이거 이러다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방송에서도 의사들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마스크가 필수라고 했는데 잘 쓰고 다닐 생각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눈은 덮지 마세요. 넘어지십니다. 2696님은요. 미세먼지 때문에 방지 마스크를 쓰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했네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위별날 것 같아서 굳이 쓰고 싶지가 않네요. 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시려면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인데 나가실 때 쓰는 것이 어떨까요?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YES입니다. YES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이건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잡지 구독권 그리고 영화 예매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아주 훈훈한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세배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하니까 봄은 봄인가 봐요. 네. 네네.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시즌 개막전을 호주에서 갔나 본데 여기에 출전하나 보죠? 예, 지금 뭐 확정은 아니지만요. 선발 네. 등판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3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호주 시드니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리고요. LA 다저스와 애리조나가 여기서 개막 2연전을 합니다. 여기에 류현진 선수가 등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오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호주 개막전에 나설 투수들을 확정하진 않았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다저스 에이스죠. 클레이튼 커쇼는
호주에서 하는 경기 내보내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매팅리 감독이 시범 경기 첫 주 선발 로테이션을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게 커쇼, 잭 그레인키 그리고 류현진 순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정규 시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커쇼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레인키와 류현진 또는 류현진, 댄 하렌 이렇게 출격을 이제 개막전에 차례로 하게 됩니다. LA 타임즈가요 류현진 선수가 호주 개막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오늘 예상을 했고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좀 넓히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주로 개막전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했었어요, 예전에. 예, 그렇죠. 네. 예, 네. 일본에서도 했었는데 이런 일정이 사실 이제 굉장히 예민한 선발 투수에게는 달갑지 않죠. 이 거리도 멀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몸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선발 투수들한테 많이 힘든데요. 특히 커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까지 무려 259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시즌 초에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구단에서 확실하고요. 호주 개막전에 나간다는 게 류현진에게 썩 유쾌한 일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메이저리그 붐업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경기에서 류현진이 나간다는 게 그만큼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류현진 선수 시범 경기에서는요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에 등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범 경기가 있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범 경기가 꼭 정기 시즌하고 꼭 일치되는 건 아니죠, 그 성적이. 네.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도 뭐 시범 경기에서도 잘하고 정규 시즌에서 잘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프로축구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요, 세레소 오사카 비겼다고요? 예, 어제 열린 경기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막을 올렸습니다. 포항이 어제 이제 홈에서 열린 2조 예선 1차전에서 일본의 세르소 오사카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일본 그 세르소 오사카의 가키타니 선수한테 선제골을 내줬지만요. 후반 15분에 이전 교체 투입됐던 배천석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고의 화제가요. 사실 이제 포항과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 중에 세레소 오사카가 올해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 디에고 포를란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포를란 하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선수일 텐데요. 맨유, 뭐 인터밀란,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유럽 명문팀에서 활동했던 스타고, 우리에게는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 상대로 골을 넣었던 선수로 유명합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 5골 넣어서 이 대회 골든골을 받았던 우루과이 출신의 스타고요. 포를란이 어제 후반 17분에 교체 투입돼서 30분 정도 뛰긴 했지만 사실 이렇다 할 활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아시아 무대 데뷔전이었고요, 어제가. 하지만 포를란의 등장으로 사실 이제 팬들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포를란이라는 굉장히 대형 스타를 데려온 반면에 포항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이제 예산 부족으로 외국인 선수 없이 리그를 치르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K리그가 전반적으로 팀들 예산이 다 줄어서 이 스타 선수 영입은 고사하고 다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 시즌 개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기에 포를란이 한국에 왔다는 게 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히 대비가 되네요. 네. 예. 자, 피겨 금메달리스트 소트니코바에게 한국 네티즌들이 사과해야 한다는 청원이 나왔다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세계적인 인터넷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름이 체인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 네티즌들이 소트니코바에게 사과해라 이런 제목의 주제가 지난 24일 밤에 올라왔습니다. 이 주제를 개설한 러시아 네티즌은요.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 소트니코바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네티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선수와 가족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이 청원에는 아직까지 뭐 한 2,000명 정도만 서명한 상태라서 뭐 아주 뭐 국제적인 뭐 화제를 얻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청원하고 관계없이요. 이미 이제 끝난 소치 그 피겨 경기 이후에 이 소트니코바의 개인 SNS에 한국 일부 네티즌들이 거의 융단 폭격에 가깝게 욕설과 항의 글을 올렸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네. 그러게요. 김연아 선수 이미 네. 판정에 승복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도 좀 그 김연아 선수 뜻에 따라서 깨끗하게 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길, 국회대로가 영등포구청에서 경인고속 입구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경인로는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거리공원 입구에서 구로 소방서 앞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종로는 외곽 쪽으로 종강역 부근과 종로 4가에서 용두동 사거리 통과하기 어렵고요. 반대쪽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까지 그리고 이후로 종강역에서 종로 1가 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신촌로는 역시 아현고가도로 옆길을 중심으로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아현고가도로 철고공사 여파입니다. 충정로역에서 신촌 교차로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창천 삼거리에서 굴레방다리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히 웨딩타운에서 굴레방다리까지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양화로가 창천 삼거리에서 합정역, 반대쪽도 합정역에서 동교동 삼거리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와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른바 소셜 펀딩이라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개미 스폰서도 소셜 펀딩을 통해서 쌍용차와 철도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벌써 1차 목표 모금액이 달성되어서 2차 모금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작은 모금액이 모여서 큰 결과를 낳는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재단의 개미 스폰서의 이창석 간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재단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개미 스폰서, 개미하면 중시에서 뭐 개미 군단인데 개미 스폰서는 뭐죠? 개미 스폰서는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익 소셜 펀딩 플랫폼입니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공익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요. 네. 그 변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십시일반. 그래서 이제 개미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처럼 이렇게 돕는 것을 하는 스폰서가.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현재 최근 보면은 이제 소셜 펀딩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승격으로. 이 개미 스폰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는 이제 공익적 프로젝트만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공익적인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이제 비영리 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영리 부분에서의 정보와 네. 지식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제 제안자분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비영리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네, 공익적인 것.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 둘 좀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죠. 저희 최근에 있었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소득 가구의 난방 텐트를 지원하는 난방 텐트.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 있다. 네. 자, 왜 처음 시작했고 또 뭐 모금한 돈 목표 금액만큼 모였는지요. 이거 참 질문드려도 되나요? 네. 시작은 이제 2011년 12월에 네. 이제 그의 따뜻한 서울역 겨울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제안자는 프리메르다는 비영리 단체였는데요. 네. 이 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네. 서울역에서 노숙인분들 주변의 주민분들 위해서 이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한겨울이 되었는데 네. 이제 여전히 얇은 옷을 입고 네.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이분들께 털모자와 담요를 드리고 싶다고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었고요. 네. 목표 금액은 120만 원이었는데 네. 38분이 참여하셔서 이제 달성했고 150여 분께 털모자하고 담요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요,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십시일반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물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십시일반이라는 게 뭐 이러면 100원, 10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최소 단위는 1,000원이고요. 최소 단위 1,000원. 예, 그거는 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요즘 100원이 쓸모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익적인 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익 캠페인 선정 기준 방법 있습니까? 예. 저희 가장 큰 선정 기준은 이제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네.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실험적인 시도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셜 펀딩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그 프로젝트를 보고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노란봉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노란봉투 캠페인 이거는 뭐죠? 노란봉투 캠페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인데요. 네.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이유도 이제 노동자들이 뭐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까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가압류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이제 소송 기간 동안에 이 가압류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제 그 가족들까지 이제 심각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되고 있고요. 네. 저희 이번 노란봉투 캠페인은 이분들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녀들이 여름 교복비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좀 더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개선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가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참여한 것도 알 수가 있나 보죠? 익명으로도 할 수 있나요? 예, 익명으로 가능하십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히 개미 스폰서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사회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지요? 이번 노란봉투 캠페인은 이제 한 주부가 10만 명이 모이면 47억도 만들 수 있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참여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잘 계획된 이제 완벽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도 위대한 일들은 이제 그 시작이 엉성해 보이기까지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평범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여러 시민들의 뜻과 지혜가 모이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미 스폰서는 이 같은 시민들의 마음과 실천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재단 개미 스폰서 홍보과의 이창석 간사였습니다. 이어서요,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소셜 펀딩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K한 소장님 연결해 봅니다. 한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뭐 이름은 거창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찜찜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유쾌한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어떤 청소년의 나눔 문화라든지 이제 우리 유스 필란트로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다음에 뭐 동서양들 어떤 나눔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기부자들의 동기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한국형 기부 문화를 통해서 잘 살려가지고 어떻게 선진국형 기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을까라는 그런 어떤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형 기부 문화라는 것은 자발성이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까? 바로 중요하죠. 그 딜레마인데 서양에서는 이제 자발성이면서도 약간의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요청이라도 이런 게 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서양식 방법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오해를 받았어서 약간 반강제성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나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찜찜한 기부를 좀 막고 그래서 좀 기부 문화를 연구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말처럼 쉬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쉽지가 않네요. 이제 소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떤 차이인가요? 소셜 펀딩 그 데피니션 자체를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불특정 다수 개인들한테 어떤 소에게 후원을 받는 하나의 그 온라인 모금의 한 장르입니다. 온라인 모금. 장르인데 사실은 저희 그 모금계에서는 이제 수년 동안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지만은 요즘 와서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런 이제 말을 쓰면서 이제 다시 때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소셜 펀딩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뭐 트위터라든지 그 페이스북 같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홍보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한 장르죠. 예. 뭐 영화 제작할 때 제작비가 없을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꽤 있었어요. 예, 그렇죠. 요즘. 예. 예. 그러니까 소셜 펀딩이라든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SNS를 쓰는 이제 발달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늘었고요. 뭐 재미난 현상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데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이제 많이 이제 이런 툴들을 만들어서 네. 많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준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과거의 우리나라 기부 형태와 현재 이렇게 소셜 펀딩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어떤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메일이라든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모금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웹 기반을 통한 어떤 그 SNS 기반이 이제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소셜 펀딩이 이제 쉬워지고 이제 네.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떤 펀 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즐겁게 재미있게 이제 도네이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예. 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셜 펀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나라보다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2008년도에 이제 이미 시작된 인디고고라든지 이런 킥스타터 같은 유명한 어떤 이런 그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고 이제 이 여파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우리 한국에서도 한 10개 이제 어떤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좋은 기부 문화는 한국에서 좀 IT가 발전했으니까 좀 원조가 돼가서 이렇게 한류와 묻어서 이렇게 좀 세계로 뻗었으면 좋은데. 네. 아주 제가 진짜 원하는 방향입니다. 뭔가 그런 걸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IT 이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연구소에 참여를 해서 좀 아주 좀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부 문화 세계 속으로 뽑는 한국에서 시작된 IT 기술로 인한 거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연구 실적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싸에 변화는 안 되지만. 물론 그렇겠죠. 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해킹이다, 스미싱이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 이런 소셜 펀딩이라는 좋은 취지의 이런 자발적인 기부를. 뭔가 이렇게 나쁘게 이용해갖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이제 좀 어두운 면도 있듯이. 그렇겠죠. 특히 이제 그 약간 무분별한 이제 소셜 펀딩이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중간에서 이제 중간 업체들이. 자금 규모가 아주 영세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불평해가지고 불투명해서.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일회성 이벤트형으로 또 끝나기도 하고 또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제한이 이제 확실치도 않고 또 그다음에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도 저작권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액의 미달 달성 시에는 이제 지원받은 금액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펀딩에 대한 책무성 윤리적 문제가 아주 확실하게 이런 세팅에서는 이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한국의 이런 자발적인 기부 문화, 소셜 펀딩의 새로운 또 원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의 BK한 소장이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라운드 서울대 곽군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핫앤 뉴스에서는요. 헤어짐, 또 만나기 전에 설레임, 또 만남 이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된 건데 이상가족 상봉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청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서울대 곽군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상가족 상봉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 뵙죠.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세배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월세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는데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전세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최근 월세 가구가 급증하면서 서민 지원 대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월세액 5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750만 원까지 확대해서 10%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때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 달치 월세는 덜 내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세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중산층도 월세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책값 문제 짚어보죠.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사게 되면 좀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값 할인폭을 15%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규제가 생기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또 경품 제공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한국출판인회와 출판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가 모여서 그 할인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한 이 합의안은 정가의 15% 어떤 할인이라도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신간과 구간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법으로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 이야기 해보죠. 독도 땅값이 얼마냐 뭐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요? 네, 독도 땅값이 최근에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독도의 공시지가 조사 결과 저반시설에 있는 동도의 표준 지가가 1제곱미터당 6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올랐습니다. 또 동도의 경비대 숙소는 1제곱미터당 48만 원에 달하면서 45%가 뛰었고 서도의 자연림도 1제곱미터당 1,50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독도 전체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도 지난해 기준으로 23억 8천만 원으로
50%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독도 땅값이 최근에 크게 오른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의 영유권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독도 인근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그 사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행히도 물론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요. 3년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죠. 이산가족들은 60여 년 만에 재회한 분들도 많고 또 사실상 마지막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울었는데 또 한 번 또 이별의 눈물을 흘려만 했습니다. 상봉의 그 기쁨은 또 잠시고 또 헤어지면서 그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곽금주 교수님께 이 만남, 헤어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심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 보면요, 이제 과거 아주 옛날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리고 정말 이산가족 상봉장의 텔레비전 모습을 보면 정말 네. 눈물 바다, 울음 바다. 바다가 있다면 저렇게 많은 울음 바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그 상봉 행사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애절하게 울고 그러는데, 운다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만 이렇게 헤어져서 만나서 꼭 우는 건 아니겠죠. 독일인들도 동독서독인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하면은 네.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잘 본 적은 없는데. 네. 울겠죠? 네. 그 사람들의 그러한 거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제,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국민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차도 있겠지만은요. 개인차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잘 우는 편인데. 네. 네. 비교적. 네. 네.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 민족적으로 보면은 한국인들이 조금 더 잘 우는 민족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조금 더 감성적이고 좀 쉽게 감정화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분노 같은 것도 더 쉽게 빨리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거를 표시하는 것도 조금 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네.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심리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떠한 강렬한 그러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거를 느끼게 되고요. 네.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부교감신경계가 또 활성화돼요. 그러다 보면은 것과 눈물샘이 연결되어서 사실은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딱 그 상황에서 뇌는 이게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 때문인지 분노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은 못해요.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게 슬픔의 눈물이구나 아니면 기쁨의 눈물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막 눈물바다가 들 때는 기쁨도 있을 거고요. 한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네, 슬픔도 있을 거고 이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우시는 분들 네. 또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좀 감성이 풍부해서 잘 우시는 분들은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부교감 신경 이런 네. 것들 네. 잘 작동하는 거네요. 잘 작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 우는 것도 남들이 보면 또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약간의 그 동조되는 거, 모방하게 되는 거 이러한 거가 있습니다. 네. 왜 남들이 우는 거 이 장면만 봐도 눈물 막 흘리는 분들 많아요. 특히 TV를 나이 드신 보면서. 분들이 많아요. 네, 거의 네. 이제 그러한 거가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감정도 거기 감정 이입이 되고 전이 되는 네, 거죠. 전이 그러니까. 되고 하면서 울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는 거 전이 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하품하다가 또 어떤 분은 옆에서 하품하고 네, 그러는데 네, 그것도 네. 그런 약간의 네, 현상이 그런 있나 현상도, 보죠. 네. 자, 이게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면 이제 CNN이라든지 외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고 이렇게 이별을 하는 나라가 결국 지구촌에서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벌어져서 텔레비전을 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은 정말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화면에서 보면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꼭 만나야 되는 이 형제간, 부모간, 직계가족들은 못 만나고 또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뭐 심지어는 이복 형제끼리 만나는 상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 보면은 이전에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네. 생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번에 봤는데 네. 그래도 또 만나면 또 우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복 동생 형제라도 만나고 싶은 심리는 뭘까 하는 글쎄요. 것도 있고요. 네. 또 처음 만났는데도 울고 있고요. 예. 네, 이러한 거가 사람들이 이제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거가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네, 이복 형제를 만나서 그래도 부모님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네. 뭐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러한 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네. 더 해소되고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라든지 위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이복 형제를 만날 때 내가 처음 본다 하더라도 네. 부모님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모를 연상을 시키면서 어떠한 만남의 그러한 그 정, 슬픔, 기쁨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 또 이복 형제라도 정말 자기의 직계, 부모, 형제의 어떤 그런 아우라든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네, 보이나 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보지 않는 형제들이지만 네. 그 의미가 없는 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좀 더 자신이 안정되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지냈으리라는 어떤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심리가 좀 더 정화되고 안정되는 그런 이거죠? 네. 아, 그렇군요. 저희가요, 지난주 이 정면승부에서 이상가족협회 심구섭 대표와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많은 이상가족 분들이 상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몸 좀 눕는다는 그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금강산까지 가는 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죠. 네, 사실은 사람이 감정적인 고통을 느낄 때요. 네. 이거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하고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신체의 어떤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울음바다가 되고 옛날을 다 회상하고 한스럽고 이러한 거를 굉장히 그 강한 그러한 그 감정을 느꼈잖아요. 심리적으로 힘든 감정을 느끼고 오게 되면은 이러한 감정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그대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면서 몸져 눕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 많아요. 거의 뭐 진이 빠지는 경우들 많죠. 네. 탈진 상태가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 많죠. 뭐 연인들도 그렇잖아요. 헤어지게 되면 몸져 눕게 되는 그렇죠. 것도 한동안 식음을 전폐한다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다 이 심리적인 그러한 감정적인 거가 신체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헤어져 이별을 해보신 분들은 맞아 그러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그럼 회복하려면은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이별의 어떤 슬픔, 그런 몸져 눕는 걸 같이 극복하려면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단은 이러한 그 심리적인 고통이 신체적 고통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그때 이제 이렇게 고령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사실 이게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면역력까지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러한 그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하는데 다른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병 같은 것도 더 나타나기가 쉬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셔갖고 다시
뭐 북한과 또는 남한에서 만나갖고 다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 스트레스, 네. 마음의 병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가요. 네. 좋은 일만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나쁜 일도. 그러니까 나쁜 일만 스트레스 받는 거가 아니고 좋은 일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상가족 같은 경우 좋은 일도 네. 스트레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횡재하는 거요.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로또 걸리면은 정말 좋을 것 그래서 같지만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로또 복권 받아갖고 잘된 분들이 별로 없는 거가 바로 그러한 이유고요. 이 뭐 결혼하는 거 이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맞아. 굉장히 수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그 과정에서 혼수고 뭐 그 과정에서 이게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과의 상실 이러한 거 있죠. 누구를 여의게 되고 이것도 스트레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또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 그리고 다시 언제 만날지도 불확실한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는 이것도 엄청난 크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하여튼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은 대부분 다 오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담담하게 전혀 좀 인사를 나누는 그런 분들도 아주 드물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왜 그럴까요? 이 가족인 것 같은데도 그분들은 이 눈물의 샘이 말랐나요? 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런가? 네. 이 사실은 가족들하고 이별하게 되는 경우요. 뭐 사람들을 이제 상실하게 되고 막 이러한 경우에 처음에 나타나는 거가 화라든지 분노라든지 네.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라는 거부하는 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못 믿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처음에 오게 됩니다. 이 반응들이 굉장히 큰 감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뭐 힘들어하고 여기에서 이제 병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는 본인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에게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또 이거를 수용하게 되고요. 이러한 거를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담담하게 하는 것.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념하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좀 담담해지고. 네, 담담해지고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지나온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만남의 장소에서도 거기 이미 이렇게 다 이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오랜 때문에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실을 지금 이제 자꾸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또 헤어질 건데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날 그러한 것도 기약이 없고요. 아무리 본인 네,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가항적인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수용하자라는 태도를 그냥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직접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화상상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카메라, 웹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오히려 더 나이 드신 분들을 더 절망감에 빠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화상상봉, 간접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나 보죠? 네, 뭐 이렇게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가까이 얘기하고 싶고요. 뭐 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없고요. 네, 그렇게 보이긴 해서 하는데 정말 뭐 맞는 너 뭐 누구야 하면서 얼굴에 점이 있냐 없냐 확인도 해보고 싶을 텐데. 네. 그러한 거가 이제 답답한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화상 통화가 적응하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 원활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단점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거 없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가족이란 것은 항상 이렇게 만남을 유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만남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사실 이걸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화상 통화라든지 어떠한 그냥 전화라든지 이러한 거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웃 사촌마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게 되면. 네. 네. 그런데 또 우리 곽금지 교수님께서 저희 정면승과 또 헤어지신다고 그래갖고. 네. 너무 오래했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또 많은 분들이 놀래갖고. 네. 1년 넘게 저희 정면승부와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 헤어짐의 이 심리래 그동안 좀 해주신 소감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또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아마 이 방송을 꽤 오래 하는 형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예, 직업도 아니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한 1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서요. 저희 또 그렇다고 저 YTN 라디오에서 별로 드리는 것도 없어요. 좀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품이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네.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이 일주일마다 이 뉴스를 어떻게 그 심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 하는 거가 제가 이게 매주 나오겠습니까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제가 그동안 아주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나게 우리 사회 현상을 심리로 풀어보는 그러한 재미난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YTN 측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이 그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에게는 오늘 보니까 완전히 봄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봄을 맞이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당당하게 승부하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사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동안 저 1년 동안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예스 or 노는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마스크 쓰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받은 문자 집계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요. 예스 or 노의 비율이 4대 6으로 나타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요. 건강 생각하셔서 꼭 착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22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26일 수요일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